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올 겨울 한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겨울은 원래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올겨울은 특히나 너무 많이 추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이번 겨울에 추위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이 지구가 좀 따뜻해져서 기온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죠?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 가운데 하나가 북극이에요. 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린다, 북극곰이 살 곳이 점점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북극은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다 녹아내려서 해빙 면적이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극에 이제 얼음들이 많이 녹으면서 이 북극 항로가 뭐 새로 개척된다라는 보도도 본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다 지역에 얼음이 녹아내리다 보니까 북극의 기후에도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공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북극 제트 기류에도 이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북극 제트 기류는 원래 주기적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하는데 이거를 북극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북극 제트 기류의 변화는 원래부터 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강력한 소용돌이, 이 제트 기류는 북극의 찬 공기가 확산되는 걸 막고 북극 주위로만 이렇게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온난화 때문에 북극 진동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제트 기류가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북극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확 내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에까지 광범위하게 한파가 덮친 거죠. 네. 이렇게 요동을 친다고 하면 제트 기류가 더 강해지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작년의 경우에는 북극 상공에 있는 이 제트 기류가 강하게 불면서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차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포근한 겨울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또 지구가 더 추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이게 계속 추워지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겨울은 삼한 사온이라고 해서 한 3일 바짝 춥고 나면은 또 4일 동안은 그나마 좀 포근하고 이런 날씨가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북극 진동으로 북극 한파가 생기면 한 보름 정도 내리 춥습니다. 기온도 그냥 추울 때보다 한 5도 정도 더 내려가고요. 네. 자, 그럼 이 지난 주말에도 갑자기 추웠던 게 이 북극 한파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추웠던 거는 북극 한파와는 관계없이 그냥 사만사온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풀릴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올 겨울에는 더 이상의 북극 한파는 없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같은 지독한 추위가 다시 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울산 지역은 뭐 남쪽이라서 나은 편이었지만 그 지난번 한파가 왔을 때는 폭설까지 또 겹치면서 이 서울이나 뭐 강원도 뭐 이런 일대는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네. 일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닌지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요즘도 이렇게 추우면 힘이 드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겨울을 났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예전 집은 요즘처럼 단열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풍이 심했죠. 오죽하면 이제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네. 그나마 문짝도 종이를 붙인 허술한 문짝이고 또 그 문만 열면 바로 바뀌었죠. 그런데도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온돌 덕분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온돌이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전통 온돌은 뭐 밤만 지어도 밤까지 따뜻해지니까요. 자, 이제는 세계에서도 이런 우리의 우수한 온돌 문화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유적을 살펴보면은 신석기 시대, 또 청동기 시대의 유적에도 이미 온돌의 형태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 옥저 시대 때부터 온돌이 발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상서에는 고구려 때 긴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아래에 불을 때가 따뜻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기원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주 오래된 문화인데 외국인들은 평창 올림픽 때 온도를 처음 경험하고 원더풀 이렇게 외쳐댔죠. 네,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이 외국 선수들이 또 바닥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해서 드러누워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던 게 보도된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떤 면에서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벽난로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오죽하면은 이제 온풍기에도 액정을 달아서 벽난로가 타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벽난로를 떼는 나라에서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온돌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뭐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 가정에서 이 벽난로를 딱 나무에 불을 붙여서 벽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 부자들 별장에는 꼭 벽난로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실내에서 벽난로를 떼면은 그을음이 생기고 또 공기가 탁해지고 근데도 바닥은 냉골이고 장작이 다 타서 불이 꺼지면 금방 추워지고 이런 온도에 비해서 장점이 거의 없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지내잖아요. 네. 그게 다 바닥이 워낙에 차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소파나 테이블 문화가 생긴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가 발달한 건 뭐 온돌 때문이라고 봐야 하겠군요. 네, 그렇죠.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엉덩이 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또 따뜻한 데 앉아 있다 보면 졸리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바닥에 그대로 들어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또 온돌 바닥이고요. 추운 날에 따뜻한 바닥에 등 지지고 있으면 온몸이 풀어지는 그 기분 아시죠? 그게 바로 겨울에 느낄 수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예전에 어른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이 행복하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이 온돌 문화가 확산된다면 외국에서도 실내에서 이 신발을 벗고 지낼 수도 있겠군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한국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온돌이에요. 집안에서 신발 벗고 지내다가 신발 신고 있으면 갑갑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신발을 벗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이 너무 차니까요. 바깥에서 신던 신발을 집안에서도 또 신고 살면 집안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호흡기나 뭐 피부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온돌이 생활 환경에 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에는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소구권 사회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당연히 보일러가 들어가고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 바닥의 온도를 시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바닥이 두꺼워지고요. 바닥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하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토대와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건축 기술이 없다면은 바닥 난방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 30층 되는 고층 아파트에도 기본적으로 다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아,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본을 보세요. 거기는 아직도 바닥 난방을 못하고 코타츠라고 해서 안전뱅이 책상 같은 거 아래쪽에 열선을 깔아서 다리만 따뜻하게 하는 난방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일본 집은 또 워낙 허술해서 단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뭐 온돌이 없고 또 집이 허술하다 해도 집안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나요?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여름에 일사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밖에서 땡볕에서 일하다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집안이 너무 더워서요. 네. 일본 사람들이 욕조 목욕을 즐긴다고 하죠. 그게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겨울에 집이 워낙 춥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몸을 좀 데우려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될 것도 같은데 자, 일본에는 이런 온돌이나 뭐 보일러 이런 건 없나요? 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나 상류층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인 거죠. 뭐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 따지고 보면 이 보일러가 발명된 게 또 일본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정작 일본인들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온돌이요, 우리나라 고유의 또 문화이고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 발명이 일본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의 온도를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인데요. 1916년에 일본 도쿄의 제국 호텔 설계를 맡아서 일본을 방문을 하죠. 이때 오쿠라 키하치라는 한 부호의 집에 머무릅니다. 이 부자 집에는 자선당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선의 온도를 처음 경험합니다. 네. 이 조선의 온돌이 깔린 건물이 왜 일본 부호의 집에 있었던 거죠? 이 오쿠라 키하치라는 사람은 조선의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약탈해 갔는데요. 당시 세자의 동궁으로 사용되던 자선당까지 통째로 뜯어다가 도쿄 자신의 집에 다시 세웠어요. 이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가 거기서 묵었던 거죠. 프랭크는 자선당에 들어선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포근함을 느낍니다. 마치 기후가 바뀐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온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후로 프랭크는 온돌을 현대식으로 개량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 궁을 통째로 뜯어간 걸 보고 이 온도를 또 현대식으로 개량화하게 됐다. 자, 그런데 온도를 현대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이 온돌이 원래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뜨거워진 공기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프랭크는 뜨거워진 물로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 방식을 온돌에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보일러의 원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공기를 물로 바꾼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서구권에서도 온돌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온돌로 대표되는 바닥 난방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바닥 난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서유럽에서는 신축 주택 절반 이상이 온돌을 설치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온돌 시장이 해마다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추운 나라로 대표되는 러시아에서도 우리 보일러가 최고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케이팝 또 한식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에 이어서 이제는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까지도 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고 하죠. 따뜻하면서도 깨끗한 온돌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